네, 2부 첫 순서는 성공 취업 전략을 알아보는 성공 ABC인데요. 네. 좋은 말씀 위해서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허, 와, 소장님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옷을 또 오늘 새롭게 의상의 바꾸셨어요. 컨셉은 어떤 컨셉인가요? 컨셉은 오늘 경력직에 맞게끔 조금 중후하게 했는데 안경이 좀 실패입니다. 그렇군요. 네. 경력직 컨셉. 별로 컨셉 없어 보였는데 또 그러니까요. 있다고 만드시네요. 하시니까 또. 예. 그럼 스스로 말씀하시는 안경은 실패라고요. 자, 오늘은 경력직 입사 전략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요즘 각 기업들이 실무역 인재를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채용 방식을 강하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채용 시기가 정해져 있는 공채와 달리 상시 채용 중심의 경력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 경력직 채용의 경우는 교육 등의 추가 투자 비용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 방식을 응용하거나 혁신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력직 입사 전략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동안 저희가 성공 ABC에서 각 기업 공채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경력직도 이제 조금씩 추가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거의 경력직을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네요. 근데 경력직이라고 하면 1년 이상부터를 다 쳐주는 건지 뭐 어디서부터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예, 요즘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직 중심으로 1년 이상 차의 경력사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경력사원이라면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네. 다만 기업 내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경력사원이라고 하면 3년 차 이상의 실무자를 경력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3년 이상은 대학 경력직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군요. 그 정도면 예. 이제 일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어서 거죠. 좀 일했다 소리 들리면 3년 이상은 하여라. 네, 이런 말인 그쵸.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개발직은 1년 이상도 되지만 보통은 3년 이상.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에 입사를 했는데 1년 2개월 정도를 일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경력이 1년이 되는 건가요? 2년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구직자분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실제 이 부분은 각 기업별로 경력 산정 기준이 좀 천차만별합니다. 실제 대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의 경력 산정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1년 단위 그리고 6개월 단위의 경력이 인정합니다. 이것은 인사고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동종이며 대기업의 근무 경험은 100%를 인정하고요. 중견 상장 기업의 규모는 50% 네. 등의 다양한 기준이 좀 적용됩니다. 네. 실제 경력 사항이 전부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용 합격 시점에서 명확하게 사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1년 2개월이면 1년으로 인정받는다. 2개월이 좀 억울하긴 하네요. 네, 좀 네. 억울한데요. 또 그치만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는 뭐 6개월 정도는 또 50%는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유관 업무 경력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50% 정도 인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다만 이게 대기업 기준이다 보니까 중견기업이라든지 각 회사별로 조금 100%라든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직이라고 하면 정말 옛날에는 안 좋게 들렸는데 요즘은 좀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남들도 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 트렌드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튀어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느려도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경력직 채용과 관련된 트렌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경력직 채용과 관련된 트렌드를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꼽을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가 경력직 채용의 가장 첫 번째 구직자들의 고려 사항이 아직까지는 연봉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이런 경력직 연봉이 신입보다 높고 회사 입장에서나 지원자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전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회사에서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업무 베이스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경력직 채용과 정직이 가장 많은 직급이 과장급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네. 대리급입니다. 아.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엔터웨이 파트너스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경력사원의 채용과 정직이 가장 많았던 직급이 과장급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실무자인 3년차 이상의 대리급의 경우는 서치폼보다는 공채 형식으로 많이 채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리급 사원의 전직이 과장급보다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리 및 과장급이 경력직 채용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인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려면 대리나 과장 때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한 시기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볼까요? 뭔가요? 네, 세 번째 트렌드는 취업 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2010년 경력직 채용을 준비한
직장인 중에 22%만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이력서 제출은 평균 8회, 면접은 2.5회 정도로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경력직 전직의 성공 요인은 경력 관리와 함께 절묘한 전직 타이밍이 각각 40% 넘게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존 업무와 연관된 직무를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그 모집 적절한 타이밍에서 지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반대로 실패 요인의 경우는 희망 분야에 대한 스펙이 부족하거나 준비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력직 채용의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이 아주 상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와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준비 시간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입 입사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공률도 22%밖에 안 되고 또 경력 관리에 절묘한 타이밍까지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거 준비하는 거 만만치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경력직 채용할 때 이 뒷조사를 또 한다는 얘기도 제가 살짝 들었어요. 뒷조사? 다른 회사 가갖고, 전 회사 가갖고, 그 정호선 씨란 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뒷조사를 싹 한다는 건 007도 아니고요. 정말 네. 이런 뒷조사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 헤드헌터를 통해서는 그런 검증을 사전에 하는데 네.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검증하는 트렌드가 요즘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평판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사내 추천제라든지 정부분 공모제를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회사에서 진행하던 형태인데요. 추천을 받아서 이미 지원자를 한 번 더 검증한 상태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 이 경우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경력사원뿐만 아니고 신입사원 채용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트렌드는 과거의 경력직 채용과 채용이 아주 심플한 전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실제 신입사원 채용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형 방법을 경력직 채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서류 전형과 인성검사로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을 벗어나서 필기시험이라든지 인적성 검사, 프리젠테이션 면접, 영어 면접 등의 다양한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회사의 면접 형태, 그 다음에 필기시험 형태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입사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말 듭니다. 어렵습니다. 조심에 조심을 기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잘못 접근하셨다 괜히 공백 기간 생기시면 그렇죠. 그게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직 입사 준비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팁들도 더 전해주시죠. 흔히 이제 경력직 사원들이 대부분이 주변 동료들이 그만두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본인도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일단은 경력직 입사에서 피해야 할 사항만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급한 퇴사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전직을 결정하게 되면 본인이 현 직장에 대한 단점만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회사에 대한 막연한 기대, 네. 무지개 꿈을 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현 직장에 벗어나고 싶어요. 마음이 네, 네. 뜨죠. 예. 하지만 전직에서 무턱대고 현 직장에 그만두는 건 절대적으로 곤란합니다. 두 분께서 퇴직자와 현 근무자가 있다면 어느 분을 뽑겠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있을 것 같고 일 더 잘할 것 같고 그렇겠죠. 그래요? 저는 그래도 깔끔하게 퇴직한 사람? 저쪽에 직장이 깔끔하게 끊는 사람? 저쪽에 미련 갖고 있으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요. 아, 네. 여차하면 절로 다시 갈 것 같고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현직 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네. 심리적으로 이제 채용 입장에서도 퇴사자 입장과 현직 근무자의 입장을 동시에 평가를 한다면 이왕 조금 더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것 또한 현직 근무자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회사의 프리미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급한 퇴직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퇴사를 하고 전직에 집중한다는 논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예 깔끔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선택은 시간적 여유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서 마찰적 실업기간을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 직장에서 최종 전직을 확정하실 때까지는 계속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역시 또 제가 틀렸군요. 네. 경력직 입사 성공률이 22%밖에 되지 않는데 하긴 먼저 그만둬버리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그거 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게 사회생활 아주 잘 버텨내는, 잘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또 피해야 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전직에 대한 무지개 꿈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무지개꿈이요. 네. 기존 연봉의 35%를 더 준다면 모든 회사원들이 전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직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높은 직급, 그 다음에 많은 연봉, 다양한 업무 결정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새로운 회사에 인정받아가 성공적으로 전직한 전직자의 경우도 연봉이 과거보다는 15% 정도 올라간 게 가장 많고요. 또한 연봉 직급 모두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명확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셔가지고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막연히 연봉이 높아질 거라는 상상보다는 직급을 한 단계 정도 높여간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직 성공률이 한 22%, 네. 또 연봉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그 중에서도 또 15% 작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율이 작은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뭐 좀 연봉을 높여서 가시는 것보다는 직급을 한번 높여보셔서 계속해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시는 것도 근데 도움이 그게 되지 그거 않을까 아닌가요? 싶은데요. 직급이 높아지면 연봉도 높아지고. 꼭 회사마다 틀려서 그렇지는 또 그래요? 않더라고요.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금기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묻지마 지원을 피하라는 겁니다. 네.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이 현 직장보다 나아진 연봉이라든지 직급에 대한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새로운 회사에 대한 사전 분석이 전혀 없이 무턱대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익에서 좀 벗어나서 본인의 경영 목표라도 연계해가지고 지원 회사를 좀 분석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제 기존에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고 주위 지인, 그다음에 그 회사 근무자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입사 후 담당할 업무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회사도 지원자의 뒷조사를 하지만 이 지원자도 또 회사의 뒷조사를 해야 한다. 이거 정말 무슨 007도 아니고요. 뭐 첩보 영화 같습니다. 이직이라는 게. 네. 뭐 하긴 말로만 믿고 들어갔다가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나만 손해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요. 네. 또 생각처럼 좋은 회사가 아니다. 이러면 또 이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삶이 어떤가요? 피곤한데요. 그 부분이 흔히들 말하는 인사 담당자 입에서 나오는 건 메뚜기식 전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메뚜기가 예. 나오네요. 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전직으로 통해가지고 본인이 만족할 수준 회사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들어가서 또 다른 회사를 찾아가고 또 다른 회사를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급은 계속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메뚜기식 전직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빈번한 전직의 경우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직의 적응력이라든지 프로 경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실제 당연하죠. 인사 담당자 내부적으로는 그 2년에 3번 이상 전직자는 안 뽑는 게 철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좀 늦더라도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한 번에 전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여기서 메뚜기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메뚜기 왜요? 아시죠? 이 벼 같은 거 맛만 살짝 보고 딴 데로 가는. 이 나이트 같은 거 물만 살짝 보고 다른 데 가고 뭐 회사도 요 회사 갔다 딴 데로 어떤 가고. 생활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 와중에 지금 메뚜기 얘기하는데 또 나이트로 갈 수 있는지. 나이트도 그렇고 네. 직장 생활도 자,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아줌마 참 이상하시네. 6개월, 1년 간격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 커리어에 오히려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습니다. 별로 나이트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경력직 입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직 의사를 현 직장에 알리지 마셔야 됩니다. 네. 전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이 그만둘 거라서 미리 회사에 소문내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본인이 현 직장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현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다면 새로운 회사에 좋지 않은 평판을 남기게 되는데 요즘은 경력 사원들은 대부분은 평판 조회라는 새로운 그 인사 담당자끼리 조회하는 경우 소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탈락의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경력직 입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구직자분들 정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봐요. 네, 맞습니다. 막연히 회사에 너무 기대감을 갖고 계시기보다는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회사가 마지막 회사가 될 수 있게끔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의지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그 회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한 6개월 있다 나가면 메뚜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메뚜기 때문에 자꾸 웃겨요. 예, 네네. 그래서 좀 우직하게 다니실 수 있는 기업을 너무 바라만 보지 마시고 네네. 본인의 노력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